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제 수정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디자인 모드가 아니라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처명, 사업자 번호, 주소라는 필드에서 이렇게 여러 개 필드가 있을 때 각각의 필드 간에 서로 이동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서 완료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방향키가 됐든 아니면 탭이 됐든 엔터가 됐든 이런 것들을 눌러주면 이제 필드 간에 이동이 되고 입력한 데이터도 전부 다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도 하고 삭제도 하고 변경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요. 그럼 요거를 이제 XS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XX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거래처라는 테이블이요. 거래처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조금씩 길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요 맨 윗부분 거래처명이다, 사업자 번호다, 주소다 하고 이렇게 써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필드 선택기라고 하고요. 아까 저처럼 이제 필드 간에 너비 같은 것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복사도 하고 이동도 시킬 수 있는 곳이 우리 이 필드 선택기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 보게 되면 왼쪽에 요 회색 요 네모 칸 있죠. 이런 칸들을 보고 우리가 레코드 선택기라고 합니다. 이 레코드 선택기는 말 그대로 레코드를 선택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레코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멀티클럽이라는 거 거래처명이죠. 여기서 내가 멀티클럽이라는 거 이 글자를 수정하겠다라고 해서 럽이라는 글자를 지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요 레코드 선택기 있죠. 여기 모양이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뜻하는 게 편집 중이다 그런 뜻이요.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별표 있습니다. 이 별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 말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하고자 했을 때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뜻하는 게 이 별표요. 이렇게 해서 레코드 선택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레코드하고 요거 있어요.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탐색 단추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레코드를 서로 이제 이동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도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 뒤에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전체 15개 데이터 중에 몇 번째 레코드에 있다, 현재 5번째 이 멀티클럽에 있다. 그걸 이제 뜻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요 삼각형 얘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그렇게 레코드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동할 때는 얘네들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랑 요게 있는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은 이제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을 시켜주고 마지막 레코드로 그렇게 이동시켜주는 거. 그게 요런 아이콘들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에 이렇게 별표 모양 비슷하게 써 있는 거 있죠. 얘가 이제 새 레코드 입력할 때 쓰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동이 됩니다. 해서 탐색 단추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레코드를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시간,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요. 엑셀에서도 우리가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는 특정 형식이 딱 정해져 있었죠. 그 형식대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아 이게 날짜구나, 아 이게 시간이구나 라고 엑셀에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XX도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하이픈이 됐든 슬래시가 됐든 연, 월, 일이라는 글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이제 하이픈하고 슬래시를 이용하면 되고요. 시간을 쓸 때는 시, 분, 초라고 그렇게 쓰는 대신 콜론을 찍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시간은 기본적으로 XX에서는 12시간제로 그렇게 표시가 돼요. 내가 만약에 24시간제로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표시 형식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곳에다가 날짜하고 시간하고 같이 내가 입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날짜를 먼저 쓰고요.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곳에다가 우리가 날짜하고 시간하고 그렇게 입력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es, no 형식이요. 얘는 이제 yes가 됐든 no가 됐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데이터 중에서 하나의 형태로 그렇게 입력해 주는 걸 보고 yes, no 형식 입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yes다, no다 해서 그렇게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yes다라고 내가 입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yes라는 글자를 써도 되고 true를 써도 되고 on을 써도 되고요. 0이 아닌 다른 숫자 값을 우리가 입력해도 그거를 전부 다 yes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no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직접 no라고 써도 되고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o프라고 써도 되고 0을 입력해도
그렇게 이제 no로 인식을 해요. 내가 그때 이제 yes, no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확인란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확인란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주게 되면 그게 이제 yes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체크가 해제가 돼 있을 때 그게 이제 no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요게 yes, no 형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OLE 개체 형식 우리가 입력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XX를 통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요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처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필드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일단 디자인 모드로 가고요. 필드 이름을 OLE 개체, OLE로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데이터 형식을 제가 OLE 개체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예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제 OLE라는 이런 필드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여기다 이제 OLE 개체 형식의 데이터를 내가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 칸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게재 삽입 들어가주면 됩니다. 게재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여기 보니까 이제 새로 만들기라는 것도 있고 파일로부터 만들기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그런 파일 같은 것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OLE 개체를 우리가 삽입할 수 있더라. 해서 이 내용 보니까 입력할 필드를 먼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체 삽입을 이용하더라. 그럼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그 대화 상자에서는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그런 파일 같은 것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삽입을 할 수 있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OLE 개체 형식으로 오디오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그림이 됐든 이런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선택해서 삽입할 수 있더라.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특정 개체를 선택하고 나서 삽입을 했어요. 삽입을 해도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표시가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그 개체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입력한 데이터 있죠. 그걸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연결된 프로그램이랑 그 개체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OLE 개체 형식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 형식 입력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XX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 좀 볼게요.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클릭해 보면 담당자 메일하고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하이퍼링크로 전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이메일 주소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필드에다가 주소를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하이퍼링크에 하이퍼링크 편집이라는 거 여기 들어가도 돼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퍼링크 삽입할 수 있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 대상에 보게 되면 기존의 파일이랑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특정 웹페이지랑도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이메일 주소랑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 작성기 해서 얘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메일 주소 입력할 거니까 전자 메일 주소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창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표시할 텍스트 어떻게 표시할지 표시할 텍스트 우리가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해당 이메일 주소 우리가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 주소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하게 되면 우리 하이퍼링크 형태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 연결된 주소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하이퍼링크에 하이퍼링크 편집 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이요. 데이터를 수정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특정 필드를 선택하고 나서 데이터를 지우거나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죠. 만약에 필드 내용 중에서 일부만 내가 수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필드를 내가 클릭하거나 아니면 F2번 키 있죠. 얘를 눌러서 편집 상태로 변경한 다음에 우리가 특정 내용만 수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더 살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